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리 보는 4.15 총선, 4.15 총선 바닥 민심에 관련해서 이제 정치 전문 기자인 권세진 기자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조선이 2020년 1월호에 미리 보는 4.15 총선 바닥 민심이라는 특집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뛰어서 지금 서울부터 제주까지 각 지역의 출마 예상자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각 거대 여야당의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이미 지금 뭐 다음 주자에게 그 총리직을 물려주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얼굴로 나오겠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자유한국당의 얼굴로 나올 것이고. 근데 이 두 분들이 지금 어디서 나올지, 무엇으로 이제 뭐 본부장을 할 것인지, 선대위원장을 할 것인지 아직 뭐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이 두 분의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총선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그 이낙연 전 총리인가요? 총리라고 아직 해야 되겠죠? 이낙연 총리께서 연합뉴스랑 인터뷰를 하면서 당에서 요청을 하면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도 피하지 않겠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두 분이 지금 지역구가 뭐 딱히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낙연 총리도 지금 광주에 있다가 올라온 지에도 이제 그 오래되지 않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세균 총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 종로구 정치 1번지 여기가 비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뭐 임종석 전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오려고 했다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것 같으니 이제 출마를 포기하기로 했는데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금 총리가 될 거라고 몇 개월 전까지는 아무도 생각을 많이 못했잖아요. 계속 거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세균 의장하고 이낙연 총리하고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닌가. 종로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거기 밖에 나올 곳이 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전남, 뭐 호남 이쪽에 가면은 뭐 사실 이걸 다 하기도 힘들고 총선을 지휘하기도 힘들고 지금 이해찬 대표도 뭐 자기 지역구가 세종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선대위원장을 하던 당 대표직을 대표에 준하는 이런 것으로 지휘를 하는 것을 모두가 지금 이낙연 총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차기 대선 주자에서도 계속 1위 아니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총리는 종로에 분명히 나올 것이다.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게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그럼 누구랑 붙어야겠어요? 한국당에서 여기를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이제 정치 1번지를 잡기 위해서는 그 뭐 거물끼리의 빅매치가 그러니까 그 성사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우리 권 기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낙연 총리를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뭐 비수도권에 보낼 수는 없고 그렇죠. 이제 비수도권이 이제 딱 본인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번에 총리에서 물러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어디로 출마하실 겁니까? 어디로 가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내 집이었던 서초구 잠원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를 하거나 원래 제 집이 거기 있거든요. 살던 집이에요. 지금은 아드님이 사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데로 집을 잡으면 그 지역에서 이제 다 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 나오려는구나. 그래서 원래 집으로 일단 돌아가고 출마를 어디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종로구에 나온다면 이런 분 어차피 종로구에는 지금 연고가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야 된다 이 얘기는 뭐 당 내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로구에서 그 대선 주자 1, 2위 이 두 분의 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두 분이 만약 그렇게 되면은 다 총선의 지휘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종로 구민들 입장에서 어떨지 솔직히 저는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왜 이렇게 되나 종로 구민들은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 희생해야 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보니까 지금 권 기자께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그 인터넷 매체의 월드투데이라고 과거 월간조선에서 뛰어난 취재력을 보여줬던 송승호 전 취재팀장이 지금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여기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권 기자한테 줘서 권 기자가 요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나왔는데 선관위 이제 신고가 됐죠. 이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읽어드리면 조사 의뢰자는 월드투데이, 조사 기관은 UME 리서치,
그리고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조사 일시는 1919년 12월 22일에서 23일까지고요. 네. 무선 병행으로 ARS 전화조사로 1000명. 그리고 응답률은 4.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그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이낙연 총리가 총선 출마를 할 때 자유한국당이 누구냐라고 이제 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지금 네. 종로나 뭐 어디든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본인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항마를 한다면 누가 좋겠냐 네.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1위는 역시 황교안 대표입니다.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7.1%입니다. 거의 한 10명 중에 4명 가까이 황교안 대표를 이제 지적했다는 얘기죠. 네. 지정했고 그 다음으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15.5%입니다. 네. 그 종로에 한번 나왔다가 정세균 의원한테 졌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을 했고 정치 1번지에 나올 만한 인재이긴 한데 지금 광진 의뢰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죠. 약간 좀 뭐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그렇죠. 얘기고 그 다음에는 역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네. 11.9%.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답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 또 나왔네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네. 7.0%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의미 없는 퍼센트라서 네. 기타가 11.3%, 예. 잘 모르겠다가 17.2%고요. 그래서 결국 황교안 대표가 다른 분들보다 한 2배 이상의 높은 지지율, 그러니까 이낙연의 대항마로 네. 이렇다고 답이 나와 있는데요. 연령별로는 50대 중에 41.9%가 거의 절반 가까이 황교안이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 지역별로도 비슷합니다. TK권에서는 48.3%가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나가야 된다. 대학원 네. 나가야 된다. 거의 절반 가까이 대답을 했고요. 강원 제주에서도 45.3%, 충청권에서도 44.3%가 황교안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 정당 이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이 따로 있을 텐데요. 네. 이 중에서는 지지 정당별로는 한국당 지지자들이 56.2%가 황교안 대표를 주목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정당 지지자들보다 훨씬 높겠죠, 지지자들이 당연히. 네. 이분을 높이 평가하고 같이 붙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네. 황교안 대표가 총선에 출마를 하면 총선에 어떻습니까? 거기 종로에 출마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분이 어디 출마할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렇죠. 예전같이 이제 이런 당 대표급이 비례대표 1번 이런 걸 하는 건 약간 좀 저항받을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한 결과 첫 번째가 이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야 된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39.8%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야 된다. 여기 이제 어느 지역구냐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 비례대표로 출마해야 한다. 17.1%가 나왔습니다. 네. 이 비례대표가 1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듯이 거의 끝번에 마지노선에 이제 나를 당선시키려면 빨리 이제 표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벼랑 끝 정수를 쓸 수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의외로 총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답도 30.0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야 된다와 비례대표로 해야 된다. 근데 자유한국당 지지층 내에서만 보자면 이게 비등합니다. 지역구 후보로 해야 된다가 38.8%, 비례대표로 해야 된다 37.9%.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하면은 어떻게든 당을 이제 이끌고 나가면서 전략을 세우는 건 더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당 대표가 이끌어 나가야 당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일 많은 가운데 이 응답자들의 성별이나 연령을 좀 따져보자면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남성 중에 47.6%가 남성의 47.6%는 황 대표가 지역구로 출마해야 된다. 그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높았고 충청권, 서울 이런 데서는 모두 지금 황 대표가 지역구로 출마해야 된다는 응답률이 되게 높았고요. 그리고 지지정당별로
비교적 높게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당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지지자의 55.1%가 황교안 대표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물론 비례대표로 나오는 뭐 그 모습은 좀 보기 싫다. 이런 해석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좀 대체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 게 좋은 것 아닌가 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와, 정의당에서 이렇게 많이 답변했다는 건 약간 좀 전략적인. 예, 나와서 져라. 원래 남의 밀어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안 될 것 같은 사람 밀어주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뭐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은 상당히 지대한 것이 아닌가. 이분이 어디에 나갈지 네. 이런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도 권 기자가 또 이 방송에서 특종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의도 연구원장, 그 우리 성 교수죠. 성동규 네. 여의도 연구원장. 네. 네. 근데 이제 아마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총선뿐만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대선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뭐 네. 조사들도 하고 그럴 것 그렇겠죠. 같은데, 네. 뭐 여론조사 이거 보니까 황교안 대표 대선 출마 시 지지 여부, 지지율에 대해서도 또 여기까지 가는 게 총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치를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대선 직행. 그렇죠. 이런 직행을 해야 된다. 얘기가 혹시 패배할지 흠집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패배할 경우에. 지금에서 만약에 지역구에서 떨어지면은 그렇죠. 지금도 원외라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는데 네. 이분이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진짜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은 대선에 출마하기가 조금 힘든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질문이 들어갔는데 네. 이 질문은 그겁니다. 만약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당 후보로 출마한다면 네. 지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뭐 이제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네, 모든 그쵸. 응답자가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지지할 생각이다는 36.7%, 지지하지 않을 생각이다가 53.8%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잘 모르면 9.5%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당 내에서는 이렇게만 보기도 힘든 게 자유한국당 지지층 안에서 퍼센트를 봤을 때는 지지하겠다가 87.6%에 달합니다. 예, 거의 굉장히 90%네요. 높이 예. 거의 이제 지지자들은 황교안 대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만 놓고 얘기한 거고요. 그렇죠, 이 그렇죠. 상황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지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는 응답이 어느 연령대에서 높았나를 좀 보니까 40대와 30대는 60% 이상이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대답을 했고요. 또 지역별로는 뭐 물론 호남권이 74%, 서울은 64.5%가 황 대표를 지지하지 않겠다. 네. 대선 후보로. 그러니까 지지 정당별로는 이게 좀 재밌는 게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자, 한국당 지지자 이렇게 다 황 대표를 얼마나 이제 대선 후보로 지지할 것인가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지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는 답이겠죠. 민주당에서는 91.1%는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지 않겠다. 당연한 거고 네. 정의당에서는 82.1%, 바른미래당은 64.1%, 무당층에서는 59.3%.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87%는 황 대표를 지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태니까 이 정도는 아무래도 황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국당 지지자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황 대표에게는 좀 지지층을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지금 여론조사로 봤을 때 뭐 본인한테는 나쁘지 않은 결과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라든지 다른 여권의 후보를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이 5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너네 뭐 여론조사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권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황교안 대표 한 명을 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답이 뭐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황교안 대표냐 이낙연 뭐 전 총리냐 하는 문제는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한 절반을 지나오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그거에 대한 민심을 하는 효과인데 이 조사에서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도 응답을 좀 조사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걸 할 때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잘 못하는 편이다, 매우 못한다 해서 긍정 평가, 부정 평가 이렇게 나누는데 이번에 이제 긍정적인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5.8%,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1.8%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계속 문재인 정부가 뭐 큰 문제는 여태까지 뭐 탄핵 사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네. 잘하고 있다라는 그게 높지가 않은 편입니다. 아직 2년, 3년을 넘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 41%의 지지율을 받고 이제 대통령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는다는 예, 늘어나지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거의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높은 이제 연령대랑 지역의 어딘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60, 70대가 아니라 50대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57.5%. 잘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다른 세대보다 예. 50대 지금 경제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렇죠. 세대인데 그런데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았고 지역별로는 물론 TK에서 그렇죠. 67.2%로 예.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 정당별로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얘기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93.7%가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근데 또 좀 주목할 것은 무당층에서도 66.2%가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어디에서 좀 높은가 봤더니 연령으로는 40대. 40대. 제가 40대. 예. 아직은 또 좀 비교적 다른 네. 연령대에 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고 지역별로는 호남권과 서울권에선 79%, 네. 서울에서 51.6%. 이쪽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그리고 지지 정당별로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91.4%가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 정의당 지지자는 68.3%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지금 보니까 어느 쪽으로도 뭐 크게 치우치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직 뭐 총선 민심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나 황교안 대표 거대 정당의 이제 얼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총선 민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정수행평가는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나온 것보다 그 잘함이라는 게 좀 낮고 잘못함이 좀 높거든요. 굉장히 저는 이 여론조사가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여론조사 말고 권세진 기자가 이번 신년호에 쓴 그 총선 기사 중에 뭐 개인적으로 하나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를 하나만 여쭤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그 추미애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역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광진을은 지금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이 이렇게 수도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구를 장악해왔던 여성 의원이 그렇죠. 별로 없었죠. 뭐 최다선이죠. 민주고요. 이제 한국당에서도 거의 이제 누구도 범접을 어떻게 보면은 나와봤자 그렇죠. 좀 힘들었던 굉장히 험지입니다. 그랬는데 생각도 못했던 추미애 의원이 지금 불출마를 하게 되면서 근데 원래는 그 전에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그렇죠. 내가 한번 추미애랑 붙어보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당협위원장을 신청해서 결국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데 갑자기 추미애 의원이 이 지역구를 이제 포기하고 당관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 민주당이라고 그 지역을 좀 조직을 제대로 물려받으면 민주당에게는 양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돌아올지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는 아직은 그때 추 후보와 경선했던 분이 있어요. 4년 전에 김상진 건국대 겸임교수 이번에도 뭐 나오시겠죠. 이제 비었으니까. 그리고 저기 한국당에서는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광진구청장 하셨던 이제 정송학 전 구청장 자산관리 감사도 지냈는데 이제 그리고 여권 이쪽에 이제 계속 또 출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의원 했던 임동순 전 시의원 이런 분들 이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있는데 이제 광진이 이렇게 추미애 빈자리가 생기면서 오세훈 전 의원도 약간 좀 김이 빠지지 않았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랬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이런 양지는 아니란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지역이 탄탄하니까 뭔가 좀 괜찮은 사람 그리고 뭐 지역 관리 어떻게 보면 낙하산이죠. 낙하산을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누가 뭐 오세훈이 유리하다 아니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누가 나올지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지금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지역구, 불출마하겠다는 지역구가 서울 경기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어떤 사람을 내려보내느냐 이게 지금 앞으로 그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월간조선 TV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총선에 관련한 좋은 소식을 갖고 아주 권 기자 모시고 많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